네, 오늘은 그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한 그 분양권, 요 관련해가지고 예규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주택 분양권이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과세나 중과 여부를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해서 이거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이제 단기양도 관련해서도 주택 분양권 같은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 70% 주택으로 봐서,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 60%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요 관련해 가지고 이 주택에서 뭐 아파트 분양권 당연히 주택 분양권으로 들어가는데, 오피스텔 관련된 분양권이 주택 분양권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왜 얘기가 많았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세법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주택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느냐, 이게 이제 말들이 많았죠. 이 주택 분양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 주택에 포함이 되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많았던 이유가 21년 9월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 아니다 라고 해석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했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양권이. 그리고 단기양도 하게 되면 1년 미만 50%, 40%, 2년 미만 요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나니까, 그 해석 사례가 나오고 나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그동안 그 분양권에 대해서 했던 그 해석 사례들을 아파트 분양권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에 했던 해석 사례들을 그대로 오피스텔 분양권에도 적용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석이 딱 나와버리니까 아니다라고 해석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기존에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질의가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자, 무주택자인 사람들이 그 조정 대상 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을 한 상태면 나중에 완공 시에 그 조정 대상 지역이 돼도 거주 요건이 없죠. 비과세 여부 따질 때 거주 요건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 관련해서도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게 21년 9월 말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분양권이 아니다라고,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거주 요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일시적 2주택 관련한 중복 보유 기간, 이 부분도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 여기 우리 일시적 2주택이 그거죠.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A주택,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뭐 기본적으로 3년 안에 A주택을 양도. 근데 취득하는 시점에서 둘 다 조정이었으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B주택, 신규주택에 분양권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B주택의 분양권을 포함한다라고, 즉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피스텔은 이 분양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나니까 그럼 중복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2년 10월에 요거는 22년 10월에 해석 사례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년 11월에 해석 사례가 나온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전에는 아파트 분양권하고 동일하게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무주택자이고 조정대상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거주 조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줬는데 이때 이제 그 22년 10월 19일인가요? 네, 10월 19일에 사례가 나오면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요걸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 그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잔금 지급일 현재 이게 조정 지역이면 그러면 거주 요건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잔금 지급일 현재 비조정 지역이다. 그러면 거주 요건이 없는 걸로 요렇게. 근데 기존에는 지금 이렇게 계속 사례를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22년 10월 18일 이전에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22년 10월 19일 이후부터는 이제 이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따지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2주택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둘 다 조정이면 그러면 2년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이면 3년 이렇게 적용을 했던 건데 요거를 22년 11월 이때도 10 며칠이었죠? 날짜가? 11월 9일이네요. 9일. 요때부터는 22년 11월 8일 이전까지는 요 해석 사례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22년 11월 9일 이후부터는 잔금 지급, 그러니까 B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라면, 그러니까 오피스텔 분양권인 경우라면 잔금 지급일 현재를 따진다는 거죠. 잔금 지급일 현재 얘가 조정이었으면 둘 다 조정이니까 2년이 되는 거고 얘가 비조정이었으면 조정하고 비조정이니까 3년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거죠. 해석 사례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석 사례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년 1월 9일 이후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교가 바뀐 날은 22년 11월 9일이지만 네네, 그렇죠. 네네, 맞아요. 이게 해석이 이때 나온 거라서 요거 맞춰가지고 이게 10월 18일, 그죠? 그리고 10월 19일 이후 이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렇게 바뀌었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이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분양권을 제외한 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조항이 아예 별도로 신설이 됐잖아요. 156조의 3에 1주택과 그리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비과세 특례랑 관련된 게 여기에 이제 별도로 신설돼서 규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주택을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 분양권,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분양권을 취득을 하면 이 종전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야지 되냐? 비과세가 되냐? 무조건 3년인 거죠. 입주권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1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취득을 했다면 이 종전주택은 둘 다 조정이어도 무조건 3년. 요 3년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슷한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 관련해가지고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분양권은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종부세에 포함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 재산세를 부과해달라 이렇게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종부세에도 합산이 되죠. 그렇게 되면 종부세에서도 합산이 되는데 언제였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지금 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그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도 중과 배제가 안 되고, 그리고 합산 배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산이 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요 부분에서 어떤 질의가 있었냐면, 그러면 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13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8년 9월 14일 이후에 이제 완공이 된 상황이면 이거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 중과 배제 안 해주고 합산 배제도 안 해주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과 배제도 안 되고 합산 배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그렇다. 그렇죠. 오피스텔이 그렇다는 거죠. 예. 오피스텔이. 지금 이제 저희가 쭉 계속 본 게 오피스텔이랑 관련된 부분을 보고 있는 거라서, 종부세 관련된 부분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다라는 그 논지가 딱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쭉 일관되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 분양권이었다라면 그 종전에 해석한 사례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대상 되기 전에 무주택자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 거주 요건 없는 걸로, 완공 시점에 그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 거주 요건이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파트 분양권이었다라고 하면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이게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이게 조정이었고 이게 비조정이었다 그러면 3년. 그리고 이게 조정이고 조정이었다라고 하면 2년인데, 요게 이 비조정 상태였다가 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비조정이었다가 완공 시점에 조정 지역이 해제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들도 왕왕 나오죠. 그러면 나는 이때 조정이니까 그럼 2년을 적용을 받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해제가 된 경우에는 완공 시점에 조정과 비조정이기 때문에 중복 보유 기간은 3년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더 유리하게 판단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파트하고 다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느라고 오늘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거나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분양권을 주택에 대한 분양권과 오피스텔 분양권을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권이라고 해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면 이제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거주 요건 여부나 비과세 따질 때 거주 요건 여부나 아니면 중복 보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냥 세법에서 분양권이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이 분양권은 명백하게 주택 분양권을 의미를 한다. 이 부분을 이제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